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오늘 하루도 대한민국에는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지요. 오늘의 주요 뉴스를 종합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에 학원을 가던 중 황산을 얼굴에 뒤집어 써서 3도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49일 만에 숨진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 기억하십니까?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늘로 사흘 남았다고 합니다. 공소시효 연장을 위해서 재정 신청까지 해보았지만 기각되면서 당시 6살 난 김태원 군에게 누가 그런 극악무도한 짓을 했는지 영영 알 수 없게 돼버릴 처지에 놓였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범인을 잡아도 죄를 물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화성 연쇄 살인 사건처럼 영구 미제 사건이 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는 매일 청취자 여러분께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 한 가지씩을 드리고 있죠. 오늘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흉악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는 이것입니다. 흉악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죠. 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2월 5일 목요일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네, 오늘도 쏟아진 많은 뉴스들. 이 뉴스들에 대한 오늘의 댓글을 살펴보면 내일의 헤드라인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시사평론가 이동영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정치권에서는 아무래도 복지다, 증세다. 뭐 이게 이제 정치권의 가장 큰 민감한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오늘도 한마디 했네요. 네. 복지 과잉으로 가면 국민이 나태해진다. 그렇습니다. 이거 논란이 있죠.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무성 대표는 오늘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개최한 제38회 전국 최고 경영자 연찬회에서 특강을 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 강의에서 복지 수준의 향상은 국민의 도덕적 해이가 오지 않을 정도로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복지 과잉으로 가면 국민이 나태해지고 나태가 만연하면 부정부패가 필연적으로 따라온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또한 복지는 늘려야 하지만 우리는 유럽, 일본식 복지 모델이나 한국형 복지 모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기점에 놓여 있고 그래서 어떤 유형의 복지 제도를 만들지 더 치열한 논쟁이 필요하다라고 네. 강조했습니다. 논쟁이 필요하다. 네. 네. 김 대표는 기업 활동에 대한 입법 지원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네. 기업인들이 부담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국회가 선도해줘야 하는데 정치권은 간섭만 하면서 계속 발목을 잡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가뜩이나 서민 증세, 부자 감세로 논란이 일고 있는 마당에 여당 대표가 경영자 총협회에 참석해서 기업 활동에 대한 입법 지원을 언급함으로써 스스로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네티즌들도 불만을 쏟아내었는데요. 한 네티즌은 GDP 대비 복지비 지출이 OECD 28개국 중 28위인데 무슨 복지 과잉이냐면서 김 대표의 말이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12년도 조사에서는 28개국 중 27위를 했거든요. 이번 조사에는 꼴찌를 했네요. 다른 네티즌은 국민이 노비나 종도 아닌데 나태라니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한테 너무 막말하는 거 아니냐면서 김 대표를 비난했습니다. 네. 힐튼 가문의 상속녀라고 해서 유명세를 탄 사람이 있죠. 네. 페리스 힐튼. 이 사람의 남동생이 기내에서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난동을 부리는 일이 발생했네요. 네. 아하. 이 외국에서도 갑질이 있군요. 그런가 봅니다. 네. 그 뭐 상속녀라고 유명해졌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 자기 재산을 전부 기부한다 그래서 상속도 못 받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페리스 힐튼의 남동생 콜레드 힐튼은요. 지난해 7월 31일 런던발 로스앤젤레스행 브리티시 항공에서 기내 난동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배를 받아오다가 어제 미국 연방 수사국을 찾아가 자수했다고 자수를 합니다. 했네요. 네. 네.
힐튼은 당시 기내에서 승무원에게 행패를 부리고 손님들에게도 막말을 퍼부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고발장에 따르면요. 힐튼은 승무원들에게 나는 너희 보스를 잘 안다. 너희들은 모두 5분 안에 해고할 수 있다. 이렇게 윽박질렀고요. 네. 내 아버지가 누군 줄 아느냐. 예전에도 벌금 30만 달러를 내준 적이 있다라고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버지 얘기까지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더 나아가서요. 기내 승객들에게 너희들은 봉건 시대의 소장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찮은 것들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시기나요? 네. 네. 그 FBI는 현재 힐튼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고요. 힐튼은 기소될 경우에 연방교도소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현지 언론인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20년이요? 네. 야, 형 세네요. 그렇습니다. 네티즌들 의견은요. 역시 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비교하는 글이 많았습니다. 네. 한 네티즌은 갑질하는 것은 어느 나라 재벌이나 똑같다라고 했고요. 다른 네티즌은 우리 현아 씨도 질 수 없다. 우리도 20년형 달라라는 의견을 줬습니다. 네, 검찰에서 3년 구형했는데 네. 강남 고급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교육청에 몰려가서 항의를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무슨 좀 복잡하네요. 네.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슨 항의를 했다는 겁니까? 네. 어제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서울 강남구 수서 S아파트 주민 100여 명이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네. 인근 세곡 2지구에 최근 들어선 보금자리 주택 거주 학생들이 자신들의 자녀가 다니게 될 대왕중학교에 배정됐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네. 학부모들은 세곡 2지구 학생들까지 받으면 과밀학급이 돼 대왕중의 학업 여건이 나빠질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네. 그러나 올해 대왕중 신입생의 학급당 인원수는 31명으로 시교육청이 목표로 잡고 있는 서울 시내 중학교 학급당 인원수 32명보다 적습니다. 네. 이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세곡 2지구 거주 학생의 대왕중 입학을 허용한 것이겠죠. 이들이 대왕중에 진학해도 학급당 인원수는 32명 수준이어서 교육 여건 악화를 우려한다는 학부모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네. 지난해 대왕중의 학급당 학생 수는 37명이나 됐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파트 거주 학생들이 같은 학교에 진학하면 자신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도 덩달아 가격이 하락한다는 생각 때문에 학부모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을 것이라는 분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강남구의 한 교사는 자기 자녀만 생각하는 일부 학부모들의 지나친 이기심에서 발생한 문제라며 더불어 사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게 안타깝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기사를 본 네티즌들도 분노하고 있는데요. 한 네티즌은 자기 아이들만을 위해서 자기 식구만을 위해 사는 부모의 이런 이기적인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겠나며 한탄했고요. 다른 네티즌은 언제부터 이 나라의 최고 가치가 돈이 되었느냐면서 물질 만능주의인 현 세타를 비난했습니다. 네. 소금물로 관정을 한다. 이건 이제 불법 시술이죠. 그렇습니다. 네, 목사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이거 YTN에서 단독 보도한 거죠. 네. 그런데 그 불세출의 야구수다. 고 최동원 선수. 네. 최동원 선수도 대장암 투병 중에 이 시술을 받았다는 사실도 드러났군요. 네, 역시 YTN에서 단독 보도한 건데요. 네. 80년대 최고 투수로 활약했던 선수가 바로 최동원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지난 2007년에 갑작스러운 대장암 판정을 받고 4년의 투병 생활 끝에 2011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 최동원 선수가 숨지기 9달 전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소금물 관장 캠프에 나타난 현장 사진이 이번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예. 그 사진에는요, 살이 많이 빠진 수척한 최 선수의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고 최동원 선수는 이들의 말을 믿고 9박 10일 동안 소금물 관장을 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목사 부부의 불법 시술이 최동원 선수의 병세에 악영향을 끼쳤는지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이 캠프에 입소하게 되면 다른 약이나 음식물은 먹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하죠.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네. 한 네티즌은 마지막 희망이라고 찾아온 사람에게 저런 사기를 치다니 정말 신은 있는 것인가라는 의견을 줬고요. 다른 네티즌은 암 환자일수록 잘 먹어야 하는데 소금물 캠프에 가서 오히려 단식을 했으니 당연히 병이 악화되었을 것이라면서 목사 부부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이동형 씨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입니다. 흉악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휴대전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죠.
우물정 공구사업, 샵 공구사원을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시면 무료입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죄를 짓고도 시간만 지나면 죄가 없어진다니 피해를 당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두 번 분통이 터질 일입니다. 공소시효 제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0102번님 의견입니다. 잡지 못할 범인을 경찰더러 영원히 사건에 매달려 있으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과학이 발전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범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대가 변했으니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겠죠. 8701번님 의견입니다. 흉악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주제에 대한 의견입니다.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유병재의 연비제렉 팁 하나. 연비의 기본은 차량 경량화, 조수석을 없애 무게를 줄여주세요. 근데 여친 생기면 단 아이서티 디젤이라면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놀라운 연비에 디젤의 파워까지. 탄생 더 뉴 아이서티. 15일 기준 복합 17.8km. 현대자동차. 들으셨어요? 몇 배 빠른 LTE, 어렵고 복잡한 LTE 다 잊어도 되는 밴드 LTE가 나왔습니다. 어떤 새로운 세상이 오든 가장 먼저 만나게 해줄 밴드 LTE. 앞으로의 LTE는 밴드 하나면 됩니다. 먼저 갑니다. 밴드 LTE. SK텔레콤. 차 안에서 먹고 또 먹어도 사람들이 타고 또 타도 페브리즈 차량용이 있으니 냄새 걱정이 없어요. 상쾌한 드라이브 페브리즈 차량용과 함께. 페브리즈 차량용. 네, 지금 시각은 6시 32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막 33분 됐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목요일 퇴근길 도심 곳곳에 교통량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시내도심 종로 신설동 방면 세종로 사거리에서 종로구청 입구 구간 3차로에서는 승용차와 오토바이 간의 추돌 사고가 방금 전 났습니다. 처리 작업으로 이 부근이 많이 혼잡한데요. 또 다른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다시 한번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남부순환로 공항 쪽으로는 구로 나들목에서 안양교 구간 1차로에는 승용차가 고장으로 서 있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도심 한남대로 따라 강남 쪽 이동 차량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남산 1호 터널부터 한남이 고가차도까지 이미 긴 정체가 시작이 돼 있고 남산 3호 터널도 강남 쪽으로는 밀리고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 따라 안양 가는 길 광명교부터 금천교까지 정체가 되고 있고 반대 도심 쪽으로는 금천교부터 고척교를 지나 목동교까지 거의 전 구간이 정체입니다.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청담부터 한강대교 구간 밀려 지나고 있는데요. 다시 양화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도 시속 30km 미만입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윤근 원내대표가 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지금이 개헌 논의의 골든타임이다. 이달 중에 개헌 특위를 구성하고 내년 4월 총선 때 국민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제1야당의 전격 제안에 개헌 논의가 어떤 식으로든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새누리당의 새 원내 지도부가 들어서면서 증세 없는 복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정면 인터뷰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윤근 원내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윤근입니다. 네, 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셨는데요. 그래도 가장 주목받은 부분은 역시 개헌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 직선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이제 거론하셨는데 간단히 먼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은 우리나라가 대통령 중심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이 국정의 중심에 서는 건데 네.
국민 직선형 분권형 대통령제는 대통령을 직선제로 뽑되 네. 그 대통령에게는 국가의 원수로서 지위를 부여하고 예. 국군 통수권이랄지 뭐 또 국회 해상권 또 외교 안보에 관한 권한 등을 주고 예. 총리는 지금처럼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가 동의하는 이런 총리가 아니라 예. 실질적으로 이 의회 다수당의 책임자가 총리로 선출되고 예. 내각을 실질적으로 구성하고 또 내각의 운명을 함께 장관들하고 하는 네. 의원 내각제 형식, 굳이 예를 들자면 독일하고 오스트리아 모델에 가까운 그런 분권형으로 만드는 게 좋겠다 네. 하는 내용입니다. 예. 네. 오스트리아형 제도는 전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언급한 바가 있었죠. 네. 서로 통하십니까? 네, 제가 뭐 그 전에 좀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문희상 비대위원장하고 한 얘기에 의하면 5월 전에 개헌 논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얘기는 들으셨나요? 네, 그때 1월 15일 날이던가요. 예. 2+2 회담, 당대표 원내대표 회담을 했는데요. 예. 그때도 이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습니다. 여야 예. 대표들이. 예. 다만 이제 논의를 어떻게 하느냐, 추후에 하자. 그래서 제가 우리가 원내대표 임기가 5월 중순에 끝나는데 네. 그 전에 하자. 네. 특위를 구성하자. 네. 그렇게 했는데 뭐 즉답을 하는 건 아니었지만 네. 하여튼 뭐 임기 중에는 어쨌든 개헌을 논의해보자. 예. 형식과 절차는 좀 더 생각을 해보자 네. 하는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에 국회에서는 18대도 그랬고요. 개헌에 관한 노력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의원들 모임도 있었고요. 네, 17대, 18대, 19대 예. 다 100명, 150명이 넘는 분들이 네. 개헌이 필요하다, 논의하자. 예. 이런 수없는 논의를 지난 10여 년 동안 해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는 결단할 때다. 대통령 눈치 보고 또 대통령 되려는 분들의 눈치 볼 필요가 없다 하는 게 저 생각입니다. 네. 많은 의원들도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좀 다소 주춤해진 것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 때문이 아니냐라고들 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혀 개헌에 대해서 생각이 없답니까? 아니면 지금 시기가 아니에요? 나중에 좀 하자는 얘기를 합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2000 그 대선 그 즈음에 예. 4년 중임제 등 국민에게 보탬이 되는 개헌이 필요하다면 추진하겠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공약집에도 나와 있어요. 저는 매니페스토 네. 운동하는 사람이니까 잘 알죠. 예. 그렇게 돼 있는데 예. 이제 대통령 되시고 나서는 뭐 경제가 어려우니까 네. 지금 논의를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예. 물론 뭐 대통령이 그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만은 뭐 대통령의 의견이 또 있다 하더라도 국회는 또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리고 늘 대통령 되신 분들이 최근에 뭐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때도 임기 초반에는 뭐 개헌 얘기를 못했습니다. 네. 중후반으로 가서 예. 이게 개헌이 필요하구나 했지만 그때는 또 다른 그 유력한 대통령 후보들이 있어서 또 못하고 이렇게 해왔거든요. 특히 네. 이명박 대통령 때 네. 네. 우리 이재호 선배 말씀 들으니까 예. 4년차 돼서 개헌이 필요하다 이 나라에 예. 그랬는데 제대로 다음 그 차기 대통령 후보들이 유력한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네. 못했다 이 말씀 하신다고요. 그렇군요. 자, 어제 대표연설에서 개헌 주장을 하셨는데 여당 쪽에 좀 반응이 나왔습니까? 뭐 여당 쪽에서는 좀 시기상조다 예. 아니다라고는 말씀하시지 않더라고. 네. 시기상조다. 그럼 언제가 시기인가 네. 이 문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임기 중후반으로 가면은 차기 후보들이 나타납니다. 네. 더 어려워진다. 더 어려워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유승민제 신임 원내대표가 새누리당에서 선출이 돼 이런저런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 증세 복지하고 관련해서 상당히 의미 있게 들려지는 발언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법인세 증세 문제도 성역은 아니다. 뭐 이런 발언까지 나왔거든요.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네, 아주 전향적인 발언이었고 저희들은 환영하는데요. 예. 이 증세 없는 복지는 저희들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게 지금 전혀 실현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오히려 지금 서민들에게 세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담배값 인상부터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야당이 일관되게 주장한 게 2008년 이전에 법인세를 정상화해라. 네. 법인세를 지속적으로 감세해온 거가 사실인데요. 네. 그 규모가 수조입니다. 4조, 5조 육박하는데요. 네. 매년 네. 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정세가 필요한데 그 순서는 부자부터 먼저 걷는 게 맞다. 네. 아마 유승민 신임 여당 원내대표께서 그런 취지로 발언한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저희들은 환영하는 바입니다. 네. 야당에서는 그동안 이 법인세 정상화라고 네. 하시면서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25% 했던 것을 22% 낮춘 거고 네. 원상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오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네. 문제 본격적으로 이제 협의를 해보실 겁니까? 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대표 연설에서 예. 이게 중부담 중복지냐, 고부담 고복지냐, 등등 이런 논란이 있는데 예. 그렇다면은 이 문제야말로 네. 범국민 조세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국회에서 설치해서 여야가 네. 또 정부가 또는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이 모여서 논란의 종집을 찍자. 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네. 이런 제의를 했는데 네. 김무성 대표께서는 상당히 전향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했는데 이제 신임 원내대표 유승민 대표가 어떻게 할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대표하고 또 원내대표하고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예. 네. 하여튼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이런 정책 가지고 서로 대타협을 하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대를 하고요. 또 사회적인 합의기구에서 좋은 안들이 나와주기를 기대를 하는데 그런데 네. 지금 야당 쪽에서 우윤근 대표님께서도 주장을 하셨지만 똑같은 이 증세와 복직 문제에 있어서도 야당에서는 이제 증세 쪽에 좀 무게를 두고 있는데 여당 네. 쪽에서는 그 복지를 좀 수정하자, 구조 조정하자 이쪽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야당은 예. 우리 이제 시대 정신은 복지 국가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특히 소득 불평등 양극화가 심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복지 국가로 가는 건 시대 정신이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다. 다만 이제 복지를 하는데 세금 증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남아 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는 부자 대기업들이 먼저 세금을 좀 더 부담하는 게 어떠냐 하는 쪽으로 중점이 되어 있는 반면에 네. 이제 여당은 확실한 걸 유승민 대표가 밝히진 않았습니다만은 일부 여당 의원들 얘기를 들으면 복지를 좀 축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그 점에서 약간의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상당한 차이죠. 네. 예. 근데 그 문제에 관해서는 타협을 해봐야 되겠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네, 또 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우윤근 원내대표님께서는 네. 야당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보편적 복지를 주장을 해 오셨는데 네, 네. 무상 보육이라든가 무상 급식은 기본적인 것이니까 그냥 하고 네, 네. 그 이외에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또 수정이 가능하다라는 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제가 오전 인터뷰인데 저희 당 강령회가 예, 예. 보편적 복지를 기본으로 지향하되 아하. 선별적 복지는 전략적으로 도와 있게 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아, 네. 저희들이 그 말을 풀어서 한 것인데요. 네. 우리가 새롭게 복지 분야를 축소한다거나 구조조정한다는 게 아니라 네. 기존에 돼 있는 무상 보육, 무상 급식 등등은 기본적인 국민의 의식주랄지 교육, 의료 이런 서비스는 국가가 기본적으로 이 복지를 마련해야 된다는 차원이었고 네. 앞으로 새로운 분야로 더 복지를 확대한다면 네. 그때는 좀 취약계층을 위주로 한다거나 이런 분야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한다는 거지 기존에 있는 복지를 복지 분야를 조정한다거나 축소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이제 타협을 해야 할 문제이기 네, 때문에 이 원내대표 하시는 동안에 아주 이 중차대한 그런 이 타협을 하나 이끌어내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러시고요. 네, 자,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이제 원내대표의 파트너이셨는데요. 네. 야당에서는 좀 봐주실 겁니까? 아니 그런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전혀 그렇지 않고 그건 아니다. 요즘 하는 걸 보면 네. 아주 특위원들이 너무 세게 한다. 예. 또 이런 일각에 파트너였는데 그럴 수 있냐 하는 볼멘 소리도 있는데요. 네. 저희들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네.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봐주는 일은 없을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거 박상욱 대법관 후보자에 관해서는 반대하시는 입장을 내놓으셨다고요? 네, 오늘 뭐 서울지방변호사협회랄지 시민사회단체에서 반대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예. 오늘 이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네. 특위위원들을. 네. 그랬더니 예전에 아주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이 박상욱 후보자가 그때 수사검사팀의 일원이었다 이런 의혹이 지금 있습니다. 그건 맞고요. 네. 그건 저도 아는데 만대가 말단 검사였죠. 초임 검사가. 그렇죠.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예. 그래서 오늘 대책회의를 했는데 일단은 뭐 이 시민사회 단체랄지 제야 또 서울지방변호사협회가 이제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쨌든 네. 그때 말단지든 높은 검사든 책임을 다 해야 된다. 네. 뭐 검사면 다 똑같지 어떻게 이런 얘기가 있어서 네. 그래서 오늘 좀 논란을 벌려가지고 일단은 뭐 이 특위위원들 중심으로 대책회의 결과는 특위위원들한테 제가 재량을 주고 있거든요. 네. 판단해라. 네. 그래서 오늘 일단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부적절했다. 네. 당시 행동이 뭐 말단 검사라도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면 목소리를 높이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하는 얘기들이 있어서 지금은 이제 조금 뭐 그런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커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자원외교 국정조사가 이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이신가요? 네, 이제 지난번에 회고록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뭐 큰 잘못이 없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은 와서 증언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쪽으로 많이 기울어진 듯합니다. 네. 그 회고록이 오히려 더 부채질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자신 있으면 당당하게 책으로 할 게 아니라 국민 앞에 이야기해라 네. 하는 의견들이 점점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또 이 쟁점 법안으로 김영란 법은 통과시키실 겁니까? 안 시키실 겁니까? 네, 저희들은 여야 당시 2+2 회담에서 2월 중으로 통과시켜야 된다. 그러셨죠? 이렇게 합의를 했거든요. 예.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습니다만은 저는 야당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정무위의 여야 합의사항을 존중해야 된다. 아, 예. 다만 법사위원회에서 뭐 법리적으로 그게 과잉 입법인지 또는 무슨 헌법에 위배된다 이런 의견이 있는지는 한번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 그 여야원들이 네. 한다고 하니 네. 그러나 하여튼 여야 합의 정치는 존중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와 관련해서요. 야당에서는 이 안을 아직 내놓지 않는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네, 야당 안도 내놓을 때가 되지 않았나요? 네,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지금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저희들 의견도 내서 이렇게 지금은 여야 정 뭐 또는 이해 당사자 대리인들 뭐 이런 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네. 뭐 거기서 충분히 지금 소화해 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통진당 옛날 통진당이죠. 이상규, 네. 김미희 의원 이런 이들이 전 의원이죠. 이런 이들이 4월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발표를 했네요. 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큰 영향 안 받겠습니까? 뭐 저희들은 뭐 그건 뭐 자유가 있으니까요. 정치 네, 자유가 네. 있기 때문에 뭐 네. 그 점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예. 뭐 국민의 심판을 뭐 서로 나와서 예. 공정하게 정정당당하게 결혼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하는 입장입니다. 네.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야권 연대로 해서 양보했던 지역이지 않나 싶은데. 그렇죠. 하여튼 야권 연대가 이제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이 이제 판단하시는 문제고 또 저희들이 아마 야권 연대가 하기란 쉽지 않을 듯 싶습니다. 이제는. 이번에요? 이번에 네. 안 하시겠죠, 당연히. 네. 그럼 이제 네. 독자 후보를 내실 텐데.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입장이신가를 다시 한번 여쭤본 거고요. 네. 지금 네. 저 이제 당 대표 뽑는 날짜가 며칠 안 남았네요. 네. 네. 예. 네. 근데 무슨 저 이번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무슨 분당설, 탈당설, 무슨 신당설 뭐 별별 얘기가 네. 많습니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뭐 그런저런 그렇게 낙관하세요? 얘기들이 있기는 하지만 뭐 오랜 전통의 그 야당이 뭐 그렇게 쉽게 분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 당권 경쟁에서 뭐 졌다고 해서 진분이 나가거나 예. 막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어제 이 시간에 정동연 전 상임 고문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네, 국민 모임 신당 있고 그다음에 뭐 정의당, 노동당 여러 이제 진보 정당들이 있는 네. 세력들이 있는데 진보 진영의 어떤 재편 같은 것에 관해서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진보 진영이 뭐 때로는 분열할 때가 많습니다만은 예. 제 생각은
문제가 있으면 서로 통합하고 또 그러다가 또 통합하고 이러는데 그런 역사가 좀 덜어 있었습니다만은 네. 불행한 역사다 봅니다. 진보 진영에 힘을 합쳐야 되는데 네. 좀 뜻이 맞지 않고 불만이면 또 나가고 하는 건 저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치열하게 싸워서 네. 개혁해내고 또 의견을 진술하고 토론하고 해서 고쳐 나가는 게 좋지 않나. 네. 밖으로 나가서 새로운 당을 만들어 뭐 몇 번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러나 결과는 또 늘 통합으로 아하. 이렇게 기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게 썩 바람직한지 이 모든 것들도 뭐 국민의 심판에 달려 있다고는 봅니다만.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윤근 원내대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서진입니다. 투자는 수익성과 안정성 둘 다 중요하죠.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셋 NH농협금융과 글로벌 자산운용사 아문디가 만난 NHCA 자산운용 올셋 투자. 레디? 올셋 NHCA 자산운용. 차오가 같네 차오가 같아 2588 대리운전 2588 좋아요. 대리운전입니다. 역삼동에서 일산이요. 2명 필요하시다고요? 일용이와 홍제동 김수미 보내라고요? 네, 차오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차오로 정렬 2588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시흥 105신도시의 세 번째 호반이 찾아옵니다. 교육, 교통, 쇼핑, 자연을 한 번에 누리는 중소형 대단지 브랜드타운. 26년간 집에만 집중해온 주택 전문가의 노하우를 만나보세요. 시흥 105신도시 호반데르디움 3차. 2월 초 오픈 예정. 문의 1566-0220 호반건설. 네,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이죠. 흉악보험제에 대한 공소시효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987번님께서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공소시효도 나름의 다양한 의미가 있는 제도입니다. 미결 사건에 대한 비난의 책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범인을 풀어주기 위한 제도는 아니죠. 필요성이 있는 만큼 부작용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의견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ES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